어젯밤 휴대폰 알림이 폭격처럼 쏟아지며 잠을 산산조각 냈다면 지금 이 영상을 틀어주신 당신은 분명 시장의 한복판에서 방향을 찾고 계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주플릭스입니다. 사상 최고로 길었던 추석 연휴가 막바지로 흘러가고 어떤 분들은 금요일에 출근도 하셨겠죠. 달력은 주말을 가리키는데 시장은 주말을 몰랐습니다. 역대급 연휴에는 역대급 폭락이 따라왔다. 어제 저녁 지인들과 가볍게 잔을 기울이는 사이 주식도 코인도 분위기가 심상치 않더니 새벽 내내 급락 알람이 연속으로 울려대며 완전히 밤을 꼴딱 새워버렸습니다. 월급만으로는 자산을 키우기 어려운 시대. 투자라는 두 번째 엔진이 필수가 되어버린 지금 우리 모두의 바람은 단순합니다. 내가 가진 자산이 꾸준히 그리고 안정적으로 올라가 주는 것. 하지만 시장은 늘 우리 소망과 다른 언어를 씁니다. 오를 때가 있으면 내릴 때가 있고 가끔은 오늘 새벽처럼 그냥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 앞다퉈 미끄러지는 폭락이 찾아오죠. 그래서 오늘은 올해 들어 가장 큰 충격파가 지나간 자산시장의 전반적인 시황을 차분히 정리해보고 이런 장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투자 마인드 그리고 제가 실제로 적용하는 전략을 구체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큰 그림부터 볼까요? 국내 증시는 어제만 놓고 보면 그래도 선방한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새벽이 되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나스닥이 3%를 넘는 급락을 기록했고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한때 15% 이상 급락하며 올해 들어 가장 가파른 낙폭 중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현재는 낙폭을 일부 회복 중이지만 이게 데드캣 바운스에 불과할지 아니면 무슨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의 V자 반등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성급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자고 일어나 보니 계좌가 낯설 만큼 바뀐 현실 앞에서 누구든 당황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충격의 표면적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국발 뉴스가 다시 한번 촉발점이 되었습니다. 미중 관세 전쟁 재점화, 대중 관세 추가 100% 인상, 논의 일명 트럼프식 중국 관세빔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죠. 물론 시장에는 예전부터 더 과격한 관세 시나리오도 돌았던 만큼 이 뉴스 하나만으로 전 자산군이 동시다발적으로 급락할 만큼의 단독 악재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많이 올라온 시장이 조정의 명분을 찾던 찰나 때맞춰 등장한 악재가 핑계가 되어 눌림이 크게 확장된 쪽에 가까워 보입니다. 상승이 길어지면 언제나 그렇듯 시장은 스스로 숨을 고를 이유를 만들어내니까요. 저 역시 최근 무엇을 더 담을까를 두고 고민하다가 바로 어제 5종목을 추가로 매수해 포트폴리오에 편입했습니다. 하루만 더 기다렸다면 하는 아쉬움이 고개를 들지만 폭락의 시점과 강도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관점입니다. 저는 몇 시간, 며칠을 보기에 앞서 몇 년이라는 시간 축으로 의사결정을 했고 그 기준이 변하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불거진 평가 손익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반대로 그동안 수익이 크게 났던 일부 포지션은 단계적으로 이익 실현을 해뒀습니다. 수익을 현금화해 둔 만큼 마음이 가벼워지고 더 낮은 가격대에서 다시 담아갈 수 있는 여지도 생기죠. 폭락은 공포이자 기회입니다. 둘 중 무엇으로 받아들이느냐는 사전에 만들어둔 규칙과 현금 여력에서 갈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상적인 시나리오를 상상합니다. 완벽한 저점에서 올인 매수, 완벽한 고점에서 전량 매도, 이론상 최고의 수익률을 약속하죠. 하지만 현실 시장에서 그 정확한 점을 알아맞히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덜 벌더라도 살아남는 최적화를 택합니다. 괜찮다고 판단한 자산은 천천히 모으고 올라가면 일부씩 이익을 잠그며 평균 단가를 관리합니다. 더 오른다면 남은 물량이 추가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고 꺾인다면 이미 확보한 이익이 쿠션이 되어줍니다. 결과적으로 오르든 내리든 마음이 안정되는 구조, 이게 제가 유지하는 운용의 뼈대입니다. 선물 파생은 어떨까요? 저는 요즘 빈도를 크게 높이지는 않지만 보유 코인을 늘리고 싶다는 생각에서 비트코인 롱 포지션 하나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레버리지 10배, 교차 크로스로 운용하며 현금 완충 장치를 깔아두었기에 청산가가 위험 구간으로 내려오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략 $70,000대가 다시 등장하지 않는다면
강제 청산 시나리오는 피하도록 설계한 셈인데요. 이 구간이 재등장할 확률을 어떻게 보느냐는 각자 다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레버리지, 방어 계획을 전제로 한 도구라는 점입니다. 방어 없이 레버리지를 쓰는 건 안전벨트 없이 고속도로를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참고로 전원 사채를 통해 비트코인을 사들여 온 마이클 세일러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3만 달러대가 재등장해야 진짜 위기라는 이야기가 돌죠. 3만 달러를 다시는 보기 어렵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들의 방어선은 저보다 더 깊고 두텁습니다. 오늘의 낙폭은 기록상으로도 강렬합니다. 레버리지 10배 이상 롱 포지션 중 교차가 아닌 격리 아이솔레이트로 잡아둔 계절하면 대거 청산을 맞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불과 몇 시간 사이 청산액이 12조 원 이상 터졌다는 집계가 나올 정도니까요. 아침에 눈을 뜨니 포지션이 사라져 있었다는 분들 결코 적지 않을 겁니다. 시장이 하루라도 빨리 안정되길 바라는 마음. 저도 똑같습니다. 나스닥은 지수 차원에서 3%를 넘겼고 개별 종목 중에는 그보다 훨씬 큰 하락을 기록한 사례가 여럿입니다. 비트코인은 최고가를 경신하며 질주하던 흐름에서 고점 대비 20% 이상 밀렸고 하루 중 낙폭 15%를 찍은 뒤 현재는 대략 절반가량을 되돌린 상태입니다. 알트코인은 주식의 변동성 높은 테마주처럼 출렁였습니다. 메이저 코인들조차 30%가 속출했고 순간적으로 50%가 찍힌 화면도 보였죠. 환율과 USDT 테더 가격까지 요동쳤는데 테더가 한때 655원까지 터치한 뒤 내려왔습니다. 저는 새벽 내내 잠을 미뤄가며 해외 거래소에 예치해 두고 이자를 받던 테더를 국내로 옮겨 일부 처분했습니다. 보유 주식과 코인의 표면 가치는 줄었지만 환차익으로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은 챙기자는 판단이었습니다. 테더 가격이 다시 안정화되면 다시 옮겨 이자를 받으면 됩니다. 어차피 주식과 코인이 언젠가 제자리를 찾아간다면 미실현 손실은 종이 위의 숫자일 뿐이니까요. 이쯤에서 전술적인 선택을 하나 더 공유합니다. 추가 하락이 둔화되는 신호가 보인다 싶으면 여유자금으로 분할 매수를 재가동합니다. 한 방에 들어가는 대신 시간과 가격을 분할해 평균 매입 단가를 미세 조정하는 방식입니다. 시장은 정답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확률과 자금 관리로 정답 대신 생존과 복귀를 산출해야 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파이코인 상황으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전체 시장 폭락 속에서 파이코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한때 15달러를 터치했고 현재 2달러 선마저 아슬아슬하게 지키는 형국입니다. 주식이나 상위 코인처럼 많이 오른 만큼 조정을 받았다 라고 말하기 어려운 이유는 명확합니다. 파이코인은 올해 내내 하락이 이어졌습니다. 이건 조정이 아니라 하락 추세 그 자체입니다. 시가총액은 눈에 띄게 줄었고 시장이 좋을 때는 제대로 동행하지 못하면서 시장이 나쁠 때는 또 같이 내려가는 흐름이 누적되다 보니 한때 심리적 지지선처럼 여겨졌던 1달러는 이제 5배를 올려야 겨우 닿는 먼 풍선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긍정적인 신호도 있었습니다. 코어팀은 KBW 기간 한국에 방문해 미섭을 열었고 토큰 2049 무대에도 연사로 참여하는 등 대회 활동이 이전보다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개발은 느리지만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는 인상도 남습니다. 하지만 가격 그래프는 냉정합니다. 연이은 하락은 채굴자들의 피로도를 높였고 일부는 결국 포기합니다. 파이코인의 최대 강점은 수천만 명에 달하는 채굴자 커뮤니티였는데 그 숫자가 줄어드는 건 곧 네트워크의 네트워크 효과가 희석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명확한 기술, 비즈니스 로드맵의 가시화와 더불어 가격상으로도 시장이 인지할 만한 지지선 형성, 즉 바닥 확인입니다. 올해 내내 명확한 바닥 신호를 한 번도 확인하지 못했다는 사실 자체가 좋지 않은 시그널이고 저 역시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날 갑작스러운 중대 발표로 상한가를 넘어서는 급등이 찾아올 수도 있죠. 다만 그렇게 올라갈 때 이미 포기해버린 채굴자라면 길게 함께 걸어온 성장을 함께 나눌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점도 냉정한 현실입니다. 현재 위치에서 1달러대 혹은 그 아래도 이론상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저로서는 반등의 크기를 논하기 전에 바닥을 어디에서 어떤 패턴으로 확인하느냐를 먼저 보고 싶습니다. 거래량, 시간,
가격의 세 박자가 맞아떨어질 때의 반등은 지속성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시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옵니다. 긴 연휴가 주말로 이어지며 국내 증시는 휴장 덕에 직접 충격을 피했습니다. 다만 미국장이 큰 폭으로 밀린 채 주말에 접어든 만큼 월요일 국내장은 불가피하게 정산의 시간을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 바람은 단순합니다. 다음 주에는 과열된 공포가 한 단계 식고 거래가 정상화되며 가격도 기술적 되돌림을 통해 에너지를 재축적하는 흐름이 나오기를. 그러나 그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은 같아야 합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첫째, 바닥 천장을 맞추려는 과욕은 내려놓고 구간 수익에 충실합시다. 둘째, 매수 매도는 분할이 정답에 가깝습니다. 셋째, 수익이 낮다면 일부라도 잠그는 습관을 들입시다. 넷째, 언제나 현금 비중을 남겨도 좋은 종목이 좋은 가격에 나왔을 때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 레버리지는 방어 시나리오와 함께 쓰지 않으면 독이 됩니다. 여섯째, 건강과 수면은 수익률의 일부입니다. 잠이 부족하면 버튼 하나로 1년치 규율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끝으로 제가 드리는 모든 이야기는 하나의 관점, 하나의 운용 기술일 뿐이지 절대적인 정답이나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각자 처한 환경과 감내 가능한 리스크가 다르고 따라서 정답도 다릅니다. 다만 저는 제가 실제로 하는 일, 시행착오, 그 과정에서 얻은 배움을 숨기지 않고 계속 공유하겠습니다. 어제 산 종목이 오늘 마이너스가 나더라도 진입 논리가 깨지지 않았다면 저는 시간을 아군으로 만들 겁니다. 시장은 100m 전력 질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끝까지 숨을 고르게 가져가는 선수가 마지막 언덕을 넘어섭니다. 연휴 막바지, 여러분 모두 충분히 쉬시고 재충전하셨길 바랍니다. 월요일 장이 어떤 표정을 짓든 우리는 원칙으로 답할 겁니다. 공포의 중심에서 규율을 지키는 소수에게 시장은 결국 보상을 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덜어드렸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주플릭스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의 변동성 속에서 어떤 종목 섹터가 먼저 살아나는지, 또 파이코인 생태계의 온도와 실제 사용처가 어디까지 확장되는지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시 깊이 파보겠습니다. 여러분, 고개를 들고 호흡을 고르고 다음 캔들을 함께 맞이합시다.